시청일전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와 또 5월 한 달을 마무리 짓는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지수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잠시 하락 반전하는 것도 했는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정확히 1포인트가 아니고 0.97포인트가 올랐다. 보고 있는데 바뀌네요. 0.97포인트가 오르면서 2001.07로 오늘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장중에. 하지만 낙폭을 꽤나 많이 줄였습니다. 3.24포인트가 하락했고요. 577.89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31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000선 위에서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이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201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만회하고 약세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면서 빨간불 지켜내며 오늘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0.96포인트의 오름세 2001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봅니다. 자, 외국인들 최근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역시 1,42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역시 힘을 보탭니다. 450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오늘 1,8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하락세입니다. 이미 오전장에서 580선이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570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70선마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낳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막판 들어서면서 이 하락폭이 다소 완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3포인트대의 내림세입니다. 577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세가 나옵니다. 오늘 기관이 582억 원, 외국인이 158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이 88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이 지수를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시 구간 들어서면서 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오전장에 보였던 하락세의 경우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누그러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나타난 상승세의 경우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로 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 점차 원달러 환율의 이 낙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또한 이 월말을 맞은 이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은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수입업체에서의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역시 상승에 힘을 보탠 하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50전의 오름세입니다. 1127원 9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153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반면 현대모비스는 밀립니다. 1%대의 하락, 기아차는 강보합권, 삼성전자 후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1%대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반등세 나와주면서 32,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화학주 흐름 좋은 가운데 역시나 대장주인 LG화학 4%대의 강세입니다. 주당 11,0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최근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던 셀트리온 오늘은 밀립니다. 1%대의 조정세 나오면서 37,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좋았던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은 1%대의 조정세입니다. 24,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는 4%대의 강세 흐름, CJ 오쇼핑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5,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트론이 3%에 가까운 낙폭, 다음과 SFA의 경우 약세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자동차주 완성차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 반면에 부품주는 오늘 밀립니다. 동반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현대차가 1%대의 상승,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화신이 8%,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하한가입니다. 성우하이텍의 경우 이 저평가 메리트가 희석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5,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대장주인 LG화학 4%대의 강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모두 1%대의 상승세에 이어졌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2%에 가까운 강세입니다. 오늘 18,0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지난 이틀간 낙폭을 보였던 통신주,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상승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이 2%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LGU 플러스 1%대의 상승세, 오늘 11,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T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38,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SK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웨이포트 현재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4분기부터 연속적으로 영업 흑자를 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48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AK홀딩스 역시 1분기 실적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1%대 급등세. 반면 대덕전자는 오늘 7% 밀립니다. 이 대덕전자의 경우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에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살펴볼 SM과 삼성 SDI의 경우 이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릅니다. 오늘 SM이 4%대의 강세, 삼성 SDI가 4%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주당 5,500원씩 오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과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SK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10,000원씩 오르는 모습인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단되자 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 바로 GS입니다. 역시나 이 가동 중단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옵니다. 오늘 2%대의 강세 5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본 부분이 바로 JS전선입니다. 이 원전 가동 중단을 이야기한 이 위조 부품을 제작한 JS전선. 이틀째 급락세입니다. 8%대의 내림세 보이며 6,9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PNT 역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과 관련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면서 오늘 상승 흐름 나옵니다. 6%대의 강세 보이며 8,6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웅진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웅진홀딩스 오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주당 510원씩 밀립니다. 오늘 3,47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일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던 카스, 오늘은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칩니다. 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오늘 주당 365원씩 오릅니다. 카스는 오늘 2,8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과 다음 주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금일 유가증권 시장은 20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0.95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코스피는 1.4% 상승을 하면서 2000포인트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5월 말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코스피 상승의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벵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코스피에 당분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이제 국내 기관들의 그 유동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빠른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금 슬로우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함께 선물 시장에서도 최근에 5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한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월 초에 나오는 지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 지금 3개월 연속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더라도 아마 경기 회복 지연이라는 문제가 증시에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부진한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PMI 지수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다소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수가 최근에 4월 말 이후에 상당폭 지금 상승한 한 상태에서 다소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제 지표들을 다소 좀 확인을 하고 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는 아직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의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종목들의 확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 가질 필요는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업종들의 선택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생길 수 있는 시점인데요. 외국인들이 이번 주 이후에 좀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소재라든지 산업재 업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해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와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한 번에 쭉 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 특징, 업종별 특징은 각각 어떠했는지요? 예, 오늘 시장, 코스닥은 우리가 놀이공원에 왔던 느낌이었죠. 거의 뭐 놀이기구를 타듯 듯한 그런 스릴과 쾌감, 그리고 슬픔과 전율이 함께했던 코스닥이 아니었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뭐를 하든 단무지 정신이 필요했던 코스피였습니다. 그냥 줄곧 가는 종목만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시장이 마지막에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면서 300종목 이상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오늘 시장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탄식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슬픔을 함께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만큼 200개 종목이 오르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있었죠. 상당히 배가 아픈 결과치를 좀 초래를 했었고요.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시 한 번 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긍정적이었고, 거기에 선물의 순매수 또한 꾸준히 유입이 됐던 점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 기관이 포지션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매수를 또 가담을 하는 모습 한번 살펴보실 필요 있겠고, 코스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거는 바로 기관의 투매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투매라고 보기보다는 이익 실현을 상당히 빠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던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차트를 좀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 윗꼬리를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단 양봉 2개 다음에 음봉 캔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과 지지를 본다면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0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는 지금 지지 구간이 형성이 돼 있고요. 대신에 상단 구간에는 저항권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이 점을 봤을 때 코스피가 그렇게 여기서 밑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붙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근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개인과 그리고 자문연 랩 물량 그리고 거기에 투신권의 주식형 펀드 물량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라서 거기에 소화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일주일, 이주일 후에는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매수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걱정했던 부분이 오늘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 매수를 좀 했는데 좀 찝찝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오늘은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치를 좀 맞이했었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앞서 있던 갭을 어제도 갭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갭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메꾸면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갭을 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갈 장에서는 흔들기도 많고 그만큼 우리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타는 없죠. 안타는 없고 지금 같은 시장의 분위기는 삼진이 아니면 홈런입니다. 둘 중에 한 개 꼭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갭을 메꿨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저는 보는 시각이 강하고요. 그래서 하단 자체는 지금 여기 있는 57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하단이구나 생각을 하고 매수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셔서 좀 보실 건데요.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건설, 운수장비, 철강금속,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경기 순환주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연동지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경기 지표가 지금 호조세 그리고 2011년 4월달 이후에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런 관점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맞물리고 돌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지금의 외국인의 수급은 거기에 기반을 해서 들어온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금융, 그리고 증권통신, 운수장비 업종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생각보다 이틀간 안 떨어졌죠. 그만큼 약보합권 오늘은 또다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를 화학업종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많이 기관만 한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IT 그리고 운수장비 부품 업종에 대해서 가차없는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팔 시간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외국인이 오늘 IT 부품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매도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IT 부품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또 준비하셨죠? 네, 오늘장 특징주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화학주의 메카, LG화학,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텔레콤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을 먼저 보실 건데요. 요즘 들어서 화학주에 어느 정도 상승 사이클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분기에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화학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봉상으로 조금 더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항권의 움직임이었던 27만 5천 원 부근 자체가 지금은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해당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27만 5천 원, 27만 8천 원 사이에는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필요한 수급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결정적이겠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는 상태인데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이 무조건 들어와줘야 됩니다. 지금 기관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만큼 기관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값과 연동해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금값 자체가 1,40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금값 차트를 하단에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단에 1,350달러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돌파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갈까는 바로 국채 금리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10년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10년물이기 때문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지금 초과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제로 금리였죠. 하지만 지금 1%대까지 육박을 하면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좀 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고려아연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금값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국채 금리에 대해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위험 자산 주식 쪽으로의 돈이 쏠리는지 여부를 좀 더 파악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주도주 패턴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파동에 의해서 3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순환 사이클 자체가 지금은 추세적인 파동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모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좀 말씀을 드릴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종목군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보이는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였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주면서요. 어제 바닥을 잡았던 것은 바로 보험업종 그리고 기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것은 바로 연기금과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윗꼬리 자체가 조금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우리가 윗꼬리 일봉상의 윗꼬리보다는 주봉상의 시세 파동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주봉상의 시세 파동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저항권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권의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지지로 바뀌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SK텔레콤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시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주가, SK텔레콤의 주가는 거의 뭐 LTE급이죠.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바로 SK텔레콤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다리시자. 그래서 안타 한 개 치는 것보다 홈런 2방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좀 더 상향 조정해서 24만 원까지는 좀 더 홀딩하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와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 추세를 보자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종목 대덕 GDS를 꼽았습니다. 정종국 대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관망, 그리고 개별 종목 접근, 이지바이오를 종목으로 선정했네요. 네, 하나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준성 이사님.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에는 2,000포인트 보기가 힘들 걸로 생각이 됐는데, 이번 주에 3일간 종가상으로 이제 2,000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도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다시 밀리고 양상 이제 3일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4월달 이 고점, 4월달 고점에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좀 저항을 이제 매물을 많이 받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선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추세선 1970선이 저항선이었는데, 이날 뭐 지지받고 다시 이제 뚫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래쪽 하단 추세선이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중기적으로는 다음 달 코스에 있어가지고도 이 21선이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2000에 수렴을 해가지고 뭐 2010을 간다든지 어떤 양상을 보이겠죠. 만약에 뚫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하락 코스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밀리는 추세가 나오겠죠. 밀리게 되면은 앞에 보시면 요 정도의 어떤 폭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폭들이 작지가 않죠. 지금이야 뭐 분위기가 괜찮아.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뱅가드 쪽은 제가 우려하는 대로 그냥 일이 안 나타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매 패턴에 있어가지고도 5월 13일 날 저기 1950을 깨진 날입니다. 그러면서 5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1,000억 단위씩 들어오는 날이 굉장히 많았고, 소국 매도 쪽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1,000억 이상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면서 5일선과 21선이 나란히 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글로벌 증시에 있어가지고 2주 정도 보시게 되면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0선에서 15,500 넘어가면서 근데 그 2주 정도 계속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국면. 제가 지난주에는 뭐 독일 증시는 보이면서 5일선이 깨지면서 약간의 어떤 주춤거리 모습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증시에서 뚫고 나가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그냥 약간의 출렁출렁하죠. 대신에 이제 진폭이 큽니다. 1%, 뭐 0.5% 해가지고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급에 있어가지고 뭐 일본 쪽 자금 쪽 일본 들어갔던 자금이 일부가 좀 다시 우리 쪽 들어오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수급에 있어가지고 약간 받쳐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2,000선을 만드는데, 대신에 시장에 있어가지고 2,000을 기준해서 아래쪽 그 하단 쪽이 20일 이동평균선이 5일선 기준에 가깝기 때문에 이격이 가깝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는데, 21선 추세선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900 원을 기준해가지고 1975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1970 아래하고 1972하고는 색깔이 다르다고 말씀했고 1970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1970이 잘 지지가 되는 걸 잘 보시면서, 대신에 종목에 있어가지고 이게 치고 나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순환매가. 그렇기 때문에 되는 종목도 약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시장은 안정적으로 순환매의 어떤 성격이 어떤 올라갈 어떤 특성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저기 다른 어떤 뭐 모든 게 안 되고 이제 고점 대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종목별로 어떤 색깔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장세가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970선, 21선을 잘 기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욱 대리님은요? 네, 어느새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3일 연속 지금 종가 기준으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올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좀 안 좋게 보는,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1,800까지 그리고 1,700까지도 열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새 좀 2,00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해서 지금 조금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고점 2040포인트를 넘냐 못 넘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아까 그 이사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래소를 거의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주가가 계속해서 니케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지수는 좀 계속 횡보하고 계속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 성격으로 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2,000포인트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2,040포인트에서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그동안 밑에 썼던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화학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2,1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놔도 될 거라고 봐지고 있는데 일단 뭐 1차 저항선은 2,040포인트가 1차 저항선이 될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또 원달러 어차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사고 투자하는 목적은 종목의 상승뿐만 아니라 환차익 또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이 1,070원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같은 방향으로 좀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화학주들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 좀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도 우리 증시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골치를 좀 썩였었던 일본 지수가 지금처럼 좀 많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우리 지수가 더 가겠지만 다시 일본이 다시 반등하고 엔화에 대한 약세가 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지수도 덩달아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외국인 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조준성 이사님. 일단 종목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뭐 올라가는 거 가는데 힘든다는 느낌도 들 겁니다. 어느 쪽이 갑자기 짱 떠나와가지고 미끄러져 버리고 계속 떠들었던 종목이 잘 돼가다가도 갑자기 밀리는데 많이 밀리는 양상 보이고 나폭이 컸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가면 올라가면서 종잡을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2천은 이제 만들어 놨는데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신고가 2,000포인트 도달해가지고 신고가 나오는 이제 대형주 보시게 되면은 뭐 SK 하이닉스 대표적이겠죠.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 제가 네모난 구간을 만들어 봤는데 요 구간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6월 증시로 볼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상단 3만 원 기준해 가지고 2,000포인트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아래쪽 28,000원 기준해 가지고 한 1,970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그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위로 이제 치고 나가는 양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2,340 이제 되겠죠. 2,450 그때는 이제 2,100이라든지 이렇게 갈 코스로 이제 가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적으로 뭐 뱅가드 정리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6월 달에 어떤 시간적으로 약간 필요한 구간이 다음 주 코스는 다다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아니면은 밀리는 거를 SK 하이닉스 기준에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주춤거리다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한번 빚을 발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대형주 기준해 가지고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지가 않다는 거. 대신에 어떤 종목들이 많냐면은 뭐 대상 이따 다시 설명드릴 대상같이 갑자기 4월 달까지 우상향 패턴을 보이다가 20일선을 잘 지지하다가 갑자기 밀려버리죠. 그것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15% 정도 많게는 20% 밀리는 양상을 보인다든지 삼성중공업 기준해 가지고 그 4월 달에 그나마 좀 반등 들어간다 싶더만,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밀렸다가 이번 주 이제 반등 5%, 10%씩 들어온다든지. 이제 이러한 쪽이 좀 센 게 이제 LG화학, 오늘. LG화학이죠. 아니면 조금 괜찮은 게 이제 삼성 SDI, 뭐 이런 쪽이 있겠죠. 대신에 이러한 종목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다음 주 공략에서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현대미포를 보여드리겠는데, 현대미포가 만약에 차트에 있어가지고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 이제 이런 양상 더 갈 것 같다 막 생각을 많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14만 해가지고 15만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코스를 해가지고 이런 양상을 띈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밀리게 됩니다. SDI는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이런 양상이 나오겠죠. 이런 양상이 음목이 나오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10% 내지 가까이 들어오니까 13만 원 찍고 나서 이런 반등이 들어오죠. 이런 코스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종목이 있어가지고 삼성 SDI.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사가지고 쭉 가는 것보다는
요 아래도 하단을 생각해가지고 물량을 나눠가는 거죠. 피라미드식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하죠. 이런 공략을 해야겠죠. 근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관리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외국인 매매입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사들어가죠. 기관이 매도는 이제 꾸준히 나오는데, 기관이 꾸준히 매도가 나오지만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종목들 이제 삼성, SDI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접근에 있어가지고는 뭐 대상 기준에서 35,000원 이하 들어오면은 뭐 다시 반등을 한다든지, CJ 기준에서는 12만원에서 12만 5천 반등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양상을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가지고 집중화되고 관리하는 종목들 보시기에 수급에 있어가지고 주간 단위라든지 꾸준하게 하면서 되도록이면 21선 이에서 안착이 있는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이제 정동욱 대리께서는 또 어떤 종목 선정법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시장에 맞는 선정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종목 선정 자체를 일단은 시장 자체를 볼 때 좀 멀리 떨어져서 좀 관망하면서 좀 보기를 좀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유는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느끼기에는 2,000포인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따라가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40포인트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따라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신호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보다는 이등주들 그리고 코스닥 좀 많이 빠졌던 것들 실적 개선되고 있는 것 종목들로 해가지고 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한번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상승 탄력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4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외국인의 매수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걸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75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분명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체크 특히 뭐 두 가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외국인의 그런 방향성 어디로 베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체크만 하고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금 뭐 어제 그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21선 터치하고 나서 다시 또 정가에 다 올리긴 했지만 뭐 많이 올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올리긴 했지만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 조정받을 때 조금씩 매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이제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이 대덕 GDS인데 요즘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가지고 4월달까지 잘 가다가 5월달 또 뭐 괜찮았죠. 그러다가 눌림목이 크게 들어갔다가 다시 전고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또 행보를 한다든지 약간 N자형으로 내려가는 패턴 보이는 종목하고 각양각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론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게 되면은 파트론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무상증자 물량 나와가지고 21선도 깨지면 이런 양상 나왔죠. 깨졌는데 다시 이제 이번 주에 또 신고가가 나왔죠. 살아있는 종목이죠. 근데 파트론 같이 다 같이 전에는 다 같이 가다가 지금은 이제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대덕 GDS를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회사 영업이익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분기에 190억 정도 벌었고 2분기, 3분기, 4분기 비교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보시면 4분기 있어가지고 200억 단위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올해 예상 매출에 해가 영업이익을 한 700억 정도, 한 700억 정도 잡은데 시가총액이 4,500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700억 잡고 4,500억짜리 퍼로 기준하면 연말 가면은 퍼가 10이 안 되는 거죠. 7천억이 가야지 퍼가 10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 7천억이 가야지 영업이익 700억이 맞게 이제 스케줄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뭐 증권사가 뭐 25,000원, 28,000원 뭐 상향도 약간 나오는데 뭐 3만 원 정도 가더라도 부담이 없는 거죠. 대신에 지금 이치에 써가지고 다른 종목에 있어서 불안감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영업이익이 나올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 레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다시 눌림목이 들어오거나 다시 대반등이 들어오거나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신에 스마트폰에 있어가지고 이제 모토로라가 이제 구글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토로라가 조만간에 그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데 애플을 이어받을지 삼성전자를 이어받을지 이제 시장을 치고 들어올지 이제 봐야 되는데 기존의 모토로라가 경영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망해서 넘어갔죠. 근데 구글의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구글의 안드로메이드 쓰고 있는데 그 체제가 같이 해가지고 접목돼가지고 어떤 스마트폰에 관련해가지고 또 신규의 어떤 그 판도가 바뀌게 되면은 부품 관련해서 해가지고 납품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부품 관련 회사들이 갤럭시 4라든지 해가지고 판매 대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판매 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서 밀리게 된다 하게 되면은 요런 쪽 관련해가지고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한 영향들이 없게 되면은 이 추세는 좀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약간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써가지고 출하량이라든지 판매 대수는 이제 자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또 한번 강조해드리고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과 대덕 GDS는 22,000원과 21,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25,000원까지 목표를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정우 대리가 준비한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요. 일단 뭐 이지바이오 자체가 뭐 실적 자체가 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2분기에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IFRS 별도 기준으로 1분기 매출액이 3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5억 원, 순이익이 3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료 첨가제라는 그 사업 부분에서 좀 매출 증가가 좀 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지바이오는 2012년 들어서 사료 첨가제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2012년만 출시한 이 이지바이오 제품들이 태국이라든가 대만 등 사료업체 및 양업업체 추가 예약제로 인해서 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지바이오 계열사인 마니커가 지금 최근에 전국 무항생제 친환경 제품인 닥터 자연을 전국 이마트 한 140여 개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점포에 출시하게 되는데요. 6월부터 이제 육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무항생제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로 마니커는 ASP 상승 그리고 MS 점유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좀 좋은 실적을 이어질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지바이오 자체 뭐 실적 또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지바이오 계속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갔습니다. 3월 중순부터 단기간 좀 급등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3일 연속 좀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터치하고 오늘 21선 터치하면서 좀 밑으로 내려가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종가는 21선 위에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큰 장대 양봉 나왔던 그 모습처럼 한번 크게 리바운딩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선절가는 한 5,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일단은 뭐 내일 시초가 매수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매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군요.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조 이사님이 추천하셨던 대상 좀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하락 국면입니다. 네, 대상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박스권에서 행보장소에서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무슨 이제 온라인 증시 정보업체들이 이제 3% 게임 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갖고 놉니다.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밑으로 빠지면은 가격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기준해가지고 오늘 35,000원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하단 쪽 가격이 34,400원인데 35,000원 이하 35,000원 부근 매수해가지고 36,0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폭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가지고 이게 21선 뚫고 나가는 양상 파트론처럼 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시 사망을 회복하는데 맞고 떨어지면서 일단은 박스권을 가겠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품주보다는 단기 어떤 수남의 어떤 양상을 가장 뛸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는 거죠. 고점을 4만 원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1,000원 3%대기 5%대기 할 수 있는 종목이 요 박스권을 놓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정종욱 대리님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4.3%나 수익이 났네요. 네,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솔직히 오늘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추천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2번 연속 추천해서 오늘은 다른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금 39,750원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좀 3일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42,000원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39,750원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세 번의 그 조정이 아무래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으면 좀 긴 시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좀 조정을 받는데 다음 주에 만약 조정을 받게 되면 충분히 매수 기회일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조정 받으면 추가적인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잡아볼까요? 어차피 4만 원 정도에서 좀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 밑에 정도면 지금 39,750원. 그래서 내일 뭐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38,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4만 원 위,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저는 올 한 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조정 받으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AS 의견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린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전략은 조준성 이사, 정종국 대리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한 달 장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 장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다음 첫 거래일, 6월 달 들어 첫 거래일 좀 힘차게 좀 시작해 주길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마음 편히 잡수시고요.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